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유부남 원기둥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단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처럼 반등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0.97% 반등하면서 3,090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다음에 코스닥은 오늘 2.61% 강하게 반등하면서 99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 이렇게 좀 반등을 했습니다. 예, 반등폭을 보면 코스피는 오늘 좀 올라가다가 또 5일선에 얻어맞고 내려왔고요. 좀 약한 모습이죠, 코스피는. 그리고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죠? 자, 지수가 이렇게 좀 반등을 하는데요. 예,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올랐죠. 보시면, 코스피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다 오르고, 뭐, 비금속 광물, 은행, 의료정밀, 화학 빼고는 다 올랐고요.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 업종이 다 올랐어요. 예. 자, 이게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 지수가 반등 나왔죠. 예. 반등이 나오면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반등이 나옵니다. 일제히 반등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반등 이후에 어떤 종목이 더 치고 나갈 것인가.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반등은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너무 많이 빠져나서 지금 반등이 나온 거고, 반등 이후에 더 치고 나갈 종목. 그러니까 뭐냐면 지수 반등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 계속해서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예, 외국인들이 오늘도 뭐 그 소폭 매도하긴 했지만 매도 규모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갑자기 뭐 시장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들어올 수 있지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 코스피는 좀 약합니다. 예,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과거부터 보면요. 이 파란색이 외국인들 보유 금액이거든요. 외국인들이 지금 코로나 터졌을 때 있잖아요. 급락했을 때 이때부터도 그 전부터도 계속해서 코스피를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주식을 계속 이렇게 팔고 있어요. 근데 이 지금 개인들이 다 샀겠죠. 지금 기관도 같이 팔았고 이거 다 개인들이 샀어요. 이 주식을. 근데 이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막 끌어올려 줄까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부분은 좀 회의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 수급이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복석 가리기를 하실 때 제가 볼 때는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이 중소형주 쪽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자, 이 파란색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올해 1월 달부터 계속해서 팝니다. 6월 달까지 팔죠. 그 이후에 어때요, 외국인은? 그래서 팔았다 하면서 사죠. 오늘도 많이 샀습니다, 코스닥을. 그러면 코스닥 오늘 외국인이 무려 3,279억을 샀어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이게 코스피로 따지면 3조 넘게 산 거예요, 3조. 3조. 엄청나게 사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지금 샀다 팔았다를 하지만 지금 코스닥을 계속해서 조금씩 계속 사고 있는 거예요. 큰 흐름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코스닥 시장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셔야 되고, 이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되는데, 예? 지수가 반등할 때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반등을 하지만 더 올라갈 종목. 그건 뭐냐면, 앞으로도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저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를 주력으로 봤어요. 근데 이제 반도체의 모습을 보니까 최근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모습을 보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협력사들, 뭐 장비주라든가 소재주, 부품주들의 주가를 보니까 그냥 힘없이 내려가더라고요. 추세가 깨고 내려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을 다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최근에. 네. 손절매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종목들을 2차 전지 쪽, 2차 전지 섹터로 좀 압축을 해버렸어요. 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제약 바이오도 오늘 뭐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 저는 이 2차 전지 섹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되는데 다른 업종보다, 물론 뭐 다른 업종들 뭐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겠죠. 근데 뭐 개인들이 투자하는 게 자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목을 좀 압축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반도체는 나중에 보더라도 반도체는 지금 아닌 것 같고요. 이 2차 전지 섹터에 여러분들의 이 포트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예,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 투자를 하고 보유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오늘 23일 날죠. 23일 날 보면 자, 코스닥을 볼게요. 외국인이 많이 샀으니까.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많이 샀냐면요. 보시면 제약바이오도 많이 샀어요. 헬티리온 헬스케어, 뭐 바이오니아, 제약, 이제 뭐 샀죠. 셀리버리, 유바이러스 이런 거 샀는데 보세요. 에코프로비엠을 400억 넘게 샀고요. 2차 전지. 그 다음에 첨보 2차 전지부터 70억 샀습니다. 그러면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기는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섹터인데 보면 외국인들이 여전히 2차 전지 섹터의 종목들을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관들도 동향을 한번 볼게요. 기관들을 보시면 SK 모텔 얘도 2차 전지죠. 2차 전지 많이 샀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빈 2차 전지, 에코프로도 샀고, 그죠? 그래서 첨보 샀고, 신흥 SE 샀고, 기관들 지금 2차 전지 쪽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목석 가리기를 하실 때 네,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업종이 저는 2차 전지 쪽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요. 자, 코스피가 조금 대부분의 종목들 올랐는데 보세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반등폭이 약해요. 약하죠. 반면에 뭐 이거 빅테크,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좀 강하게 반등 나왔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삼성 SDI 반등 나오고. 그러면은 지금 이 반도체 쪽은 좀 약하죠. 수급이 좀 약하고, 자, 인터넷 쪽이나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돈이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도 한번 보시면, 코스닥은 뭐 코스피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올랐죠. 그러면 물론 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많이 올랐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 다음에 보면 뭐 시젠도 오르고, 알테오전도 오르고, 뭐 휴젤도 올랐죠. 근데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의 지금 대장주 중에 하나죠.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5.6% 급등하고, SK 머티리얼즈 이것도 2차 전지하고 좀 관련돼 있죠. 얘도 2%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첨보 2% 강세. 보시면 지금 이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2차 전지 종목들이 많아요. 뭐 오늘 좀 적게 오르긴 했지만 LNF도 있죠. 네. 네.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시가총액 상위 비중에서 조금씩 밀리고 있고, 그 자리를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이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시장의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가, 보시면, 여기, 올해 3월 31일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보시고 보죠. 이 테이퍼링 때문에 자산 매입이 축소가 되면은, 이 축소로 인해서 유동성이 축소가 되는 거고, 예. 그로 인해서 이 자금이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리고 있다는 거죠. 달러가 이렇게 계속 강세가 되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매수하기보다는 매도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데 주식을 매수할 수가 없겠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왜냐하면 주식에서 수익을 내더라도 환율에서 손해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가 이렇게 계속 강세가 된다고 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그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 한계가 있는 자금 속에서 또 2차전지 같은 섹터는 저는 계속해서 강하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LG화학 악재가 나왔죠. GM, 이 볼트 전기차가 지금 리콜하면서, 그 리콜 비용을 좀 부담을 하겠다. 이래서 악재가 나와서 LG화학이 좀 급락을 했습니다. 이 대형주가 오늘 11%나 급락을 했어요. 자, 이렇게 급락을 하면 보통 다른 2차전지들도 같이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SK이노베이션하고 삼성 SDI는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LG화학의 문제고, 이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단기 악재로 보는 거죠. 단기 악재. 앞으로 시장 성장성을 감안하면 이거는 단기 악재고, 저는 이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 하반기 빠르면 9월이나 10월에 주식을 상장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성장성을 감안하면 지금 이거는 지금 그냥 단기 악재라고 보여주는 거고, 지금 2차전지 섹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이 2차전지 쪽 섹터를 주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많이 보여드렸는데,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 추이 및 2030년 목표입니다.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죠? 2030년에 자,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중에서 2대 중에서 한 대는 친환경차로 팔아야 된다 라고 했죠. 친환경차 뭐예요? 지금 전기차하고 수소차죠. 근데 전기차가 시장이 훨씬 크죠. 자, 이 이슈로 인해서 미국은 이제 이 친환경차 시장을 엄청나게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에 미국의 이 전기차 비중이 3.3% 있어요. 3.3%. 근데 2030년도에는 50%로 맞춰야 돼요. 2대 중에 한 대는 친환경차가 돼야 되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전기차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수소차보다는 전기차가 확률이 높겠죠. 이게 지금 올해 1분기 3.3%에서 50%예요. 그럼 몇 배예요? 15배입니다. 이 전기차 시장이 15배 커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앞으로 9년 동안. 9년 이후에 더 커지겠죠. 당장 2030년까지만 볼게요.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2차 전지는 어떨까요? 당연히 고성장할 수밖에 없죠. 지금 유럽이라든가 중국은 지금 이 침투율이 좀 어느 정도 높은 상태예요. 유럽이 한 18%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이 한 16%인가?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얘네들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죠. 전기차 대중화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미국은 좀 늦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도 앞으로 이 전기차 쪽, 예, 이런 판매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2차 전지도 엄청나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 2차 전지 섹터, 이쪽에 종목을 압축을 해서 저는 보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단타가 아니죠. 중장기로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이 시장 성장성이 꺾일 때까지 계속 보유를 하는 겁니다.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저는 그런 전략이 지금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들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LG화학 많이 빠졌죠. 오늘 뭐 이 대형주가 지금 11%가 급락을 했어요. 장중에 12%까지 빠졌죠.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랬습니다. LG화학,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그 다음에 삼성 SDI,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이 배터리 셀을 만드는 업체보다는 소재 쪽을 보시라죠, 소재. 양극재, 음극재, 그 다음에 분리막이 있고 전해질이죠. 이 소재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은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네. 자, 그리고 삼성 SDI도는 반등을 했지만, 반등폭이 지금이 80만 원대인데, 이게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좀 의문이 되긴 합니다. 자, 그에 비해서 지금, 2차 전지 소재 쪽 대장, 에코프로 BM 보세요. 오늘도 5.6% 급등을 했습니다. 상승 각도를 보세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자, 이게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점이 거의 16만 원이었어요. 16만 원. 6월 거의 어때죠? 6월 달부터죠. 이게 지금 33만 원 갔어요. 이게 100% 오른 거예요. 2달 만에 100%가 올랐어요, 주가가. 저도 이 에코프로비엠이 좀 지지부진해가지고 좀 팔고 나서 지금 매수 시점을 보고 있었는데, 이거 매수 시점 제가 놓쳐버렸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보세요. 이 2차 전지 이 소재 섹터들이 이렇게 가볍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보. 저는 이게 첨보를 좀 많이 들고 있는데, 첨보도 보면 지금, 여기죠? 5월 중순부터 좀 올랐죠, 첨보가. 한 16만원 정도, 16만원 정도 될 때부터 지금 24만원이니까, 첨보도 지금 50% 넘게 올랐죠. 근데 에코프로 BM만큼은 올라지는 않았죠. 에코프로 BM만큼. 근데 얘도 지금 보면은, 배터리 셀 업체보다는 지금 가볍게 올라가고 있죠. 첨보가 지금은 여기 7월 15일부터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약간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또 언제 치고 나갈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것처럼요. 에코프로 BM 쪽으로 언제 이렇게 치고 나갈지 모릅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양극재 LNF, 양극재 대장은 에코프로 BM이라고 보고 얘는 저 부대장이라고 보면 되죠. 얘도 보면 추세가 보면은 강하게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중장기로 홀딩하는 게 저는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닌가 그런 싶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